여러분, 평생 모은 돈으로 짓는 내 집 어떤 모습인가요? 잡지에 나올 법한 예쁜 외관, 통창이 시원한 거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요, 인테리어만 그럴싸하게 하면 뭐하나요? 입주하고 첫 장마 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올라오고 한겨울에 보일러를 떼도 찬바람이 쌩쌩 불면 그때부터는 로망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자 보수입니다. 살면서 고치는 건 짐 빠지는 일이에요. 이거 모르면 평생 물 새고 추운 집에서 골병듭니다. 하자 없는 집 짓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 후에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순위가 뭘까요? 바로 누수입니다. 물은 정말 귀신 같거든요.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중력을 따라서 이 아래로 뱀처럼 이렇게 파고듭니다. 물이 새는 곳을 찾는 건 거의 탐정놀이 수준인데요. 이 물이 새는 곳과 원인 제공지가 다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 끊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 끊기가 뭐냐면 물이 벽면을 타고 안쪽으로 스며들기 전에 미리 길을 꺾어서 밖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물 끊기 시공은 대체 어디에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핵심 포인트 3곳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곳은 처마 끝입니다. 지붕에서 모인 물이 이 끝부분에 모이면은 턱에 걸려서 수직으로 뚝뚝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물이 처마를 타고 벽으로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창틀 하부입니다. 창문을 타고 내려온 물이 이제 벽체로 스며들지 않도록 창틀 아래쪽에도 반드시 물이 끊어지는 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초면과 이 벽기둥이 만나는 곳인데요. 벽면의 맨 아래 그리고 지면과 건물이 만나는 부분에도 이런 꺾임이 필요해요. 지면에서 튀는 물이나 흐르는 물이 건물 아래로 파고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썸네일에도 강조한 배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조를 예쁘게 하려고 화장실을 여기저기 흩어놓으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설비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은 최대한 한 곳으로 모으세요.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수평을 잡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막힙니다. 배수가 안 내려가고 변기 막히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그리고 배관은 굵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끼지 마세요. 변기는 최소 100mm, 세면대는 60에서 75mm, 주방은 75mm 이상을 쓰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바닥보다는 벽이나 천장이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속에서 배관이 터지면 이 바닥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벽이나 천장 쪽 배관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요새 스마트홈 시스템 많이 하시죠. 자동 환기, 자동 조명, 처음 몇 년은 편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 기계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고장 났을 때 그 복잡한 배선을 누가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설비는 단순할수록 집 수명이 길어집니다. 다음은 추위와 결로의 원인이 되는 단열입니다. 단열재 비싼 거 쓰면 장땡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열의 핵심은 재료보다 기밀, 즉 얼마나 틈새 없이 꼼꼼하게 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공하시는 분들과 가장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는 부분이 바로 판넬과 판넬 사이의 이음새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장님이 현장에서 폼을 꼼꼼하게 싸달라고 요청을 하면 수십 년 경력의 시공자분들 중에서는 내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없었다. 폼 안 싸도 튼튼하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고집을 안 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사실 이분들을 설득해서 방식을 바꾸는 게 건물 짓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판넬 사이에 폼 한번 덜 쏘는 그 작은 차이가 겨울철 실내 온도를 5도, 10도씩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분을 찾기보다는 이런 디테일한 기밀 시공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시공해오던 팀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HBB나 경량철거 주택은 이 창틀과 벽체 이음새에 폼을 얼마나 빈틈없이 이렇게 채우느냐가 집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폼만 제대로 채워도 한겨울 난방 없이 15도 이상 유지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집은 시공자의 고집이 아니라 건축주의 깐깐함과 시공자의 정직함이 만날 때 탄생하는 법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자 없는 집 짓기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구조의 단순화. 지붕을 심플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물 끊기 시공. 누수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세 번째, 설비의 단순화.
배관은 짧고 굵게 합니다. 네 번째, 철저한 기밀 시공. 단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꼼꼼함입니다. 예쁜 집도 좋지만 10년, 20년 뒤에도 속 안 썩이는 집이 진짜 명품 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디테일들 사실 건축주가 일일이 체크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자재를 쓰는지, 누가 얼마나 내 집처럼 꼼꼼하게 시공하고 또 자재의 납품도 관리를 해주는지, 이런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자 때문에 골치 썩고 싶지 않은 예비 건축주분들, 정직한 자재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 더 건축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연락처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로망이 골병이 되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돈을 아껴주는 건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